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가 또 어떤 건강 궁금증을 가지고 행복진료실을 찾았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고요.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실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어서 오늘 날씨 예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워낙 좋아서 주말에 나들이 계획 저도 세우고 있었는데 비가 온다니까 참고해야겠네요. 오늘 날씨랑 또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인데요. 오늘의 날씨 키워드는 단연 때이른 더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많은 곳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정말 뜨겁겠는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강한 햇볕의 자외선과 오존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 시간대 불필요한 외출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싹 마릇 대기에 가뭄과 산불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현재 강원 남부와 충북,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19.6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은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차가운 동풍이 닿는 동해안은 강릉이 24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남해안과 동해안, 또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내 낮더위는 계속되다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기온이 좀 낮아지겠습니다. 들쭉날쭉 기온 변동이 정말 심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알려드릴 요가 강사 전세훈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등이나 허리가 뻣뻣할 수 있죠. 자,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서 시도할 수 있는 쉬운 아기 자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워보시죠. 자, 무릎 꿇고 앉아서 시작합니다. 양손을 앞쪽 바닥에 놓고 자, 몸 전체에 힘을 풀면서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손은 앞으로 길게 뻗은 후에 팔꿈치까지 힘을 풀어서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자, 어깨가 아프거나 목이 아플 수 있는데요. 손을 뒤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좀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는 손바닥을 포개서 이 위에 이마를 올려놓고 휴식을 취해도 좋습니다. 발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무릎을 좌우로 벌려서 좀 더 편한 아기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랄게요. 자, 충분한 휴식이 끝나면 손으로 바닥을 밀고 몸을 일으켜서 자세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양손을 앞쪽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바닥으로 숙일게요.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고 팔꿈치까지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밀어내면서 몸을 일으킵니다. 자, 무릎 꿇고 앉은 자세로 돌아와 자세를 끝냅니다.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막 내린 지방선거 속 메시지입니다. 네, 지난 1일이었죠. 6월 1일에 드디어 제8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야 정치의 계절이 끝난 것 같다라는 평을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정치권의 이슈가 국민들 전체의 이슈이고 관심이다 할 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는 이번 선거가 남긴 메시지와 과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 가지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네. 기록해서 네. 본투표율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막상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집계를 해보니까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총 투표율은 50.9%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전투표율 자체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 그에 비해서 전체 투표율이 좀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한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석 달 만에 진행된 선거이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임이든 심판이든 다시 투표장을 찾게 할 유인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선을 거치면서 격화한 진영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선거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의 이탈도 저조한 투표율의 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고요. 그만큼 이번 투표율이 정치권에 많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방선거 눈여겨볼 만한 접전 지역은 어디가 있었나요? 네, 0.1% 미만의 초접점 지역들도 꽤나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의 애를 태우고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2만 7,593표를 득표했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 8,680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단 8,900여 표로요. 김동연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지역 총 유권자가요, 1,149만 명 정도 되니까 이러한 8,900여 표의 표차는 말 그대로 초접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두 후보는 밤새 접전을 벌였고 새벽 7시가 돼서야 김동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가 됐습니다. 사실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의 당선을 짐작하게 하는 격차가 밝혀지기도 했고 한 개표 방송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요. 한 언론사는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다는 내용을 일면에 실은 신문을 인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막판 역전이 있었던 이 경기 지역 선거에 대해서 한 SNS 유저는 10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네. 대선 2라운드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대선 2라운드를 치른 후보들의 성적표는 또 어땠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였던 이 후보자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후보를 상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급을 높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와 경쟁을 벌였던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대구시장으로 당선이 됐고요.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이 홍준표 후보가 두 번째 단체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홍준표 당선인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시장이 되면서 다음 대선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낙승을 거두면서 삼성고지에 올랐는데요. 제3지대의 길을 모색했던 이 안철수 당선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한 첫 선거를 통해서 이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요. 대선 2라운드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든 이 당선인들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들의 흥보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무투표 당선자들도 또 화제가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다치가 나왔는데요. 실질적인 수치를 좀 살펴보면 이번 지선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투표가 없이 당선된 당선인들이 무려 508명에 달합니다. 이는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과 비교하더라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무투표 당선자 508명 가운데 대다수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국민의힘 이 거대 정당의 후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군소정당들 대부분이 비례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508명의 무혈 입성을 두고 거대 양당 체제가 굳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의 참 정권과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작은 투표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무투표로 당선되는 대다수의 후보들이 정말 508명에 달한다라는 거는 국민으로서는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0일 만에 치러진 또 선거였기 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거든요. 정부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인선 대변인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선 영장전으로 불렸던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선거로 평가가 됐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지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뽑은 이분들 제발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방역당국 원숭이 두창 확진자 발생 시 격리병상서 치료입니다. 이번 이슈는 조금 우려가 되는 이제 현상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진 이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북미, 중동,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올 경우에 병원에서 격리병상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도 검역 강화에 나섰는데요.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격리병원에서 초기에 치료하며 이 접촉자에 대한 격리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우려가 좀 큰데요. 방역 당국은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어때요? 네, 방역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타격을 받은 것도 굉장히 크고 그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거리두기 해제를 통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국경의 문이 차츰 열리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축제도 늘어나고 해수욕장 개방 같은 것도 늘어나면서 올여름 휴가철에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그저께 원숭이 두창 관련한 위기평가 회의를 열어서 원숭이 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2급 감염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의료기관 등은 이러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감염자는 전파 가능성에 따라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요 그 위기 수준에 대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 우리 정부는 관심 단계로 지금 보고 있어서 좀 낮은 단계의 경계를 하고 있어서요. 코로나19 때처럼 어떤 사회적인 제재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북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졌을 텐데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워낙에나 의료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국민들도 이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북한 또한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5일 최근 여러 나라에서 전파되고 있는 원숭이 천연두 감염 사례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이 밖에 해외에서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의 반응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도 이 확산이 되던 코로나가 이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그런 모양새인데 이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까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현 의료 시스템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영 언론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요. 원숭이 두창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문가 팀을 구성했고 감염병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영국,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모로코 등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는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사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발언에 대해서 짚은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국 보건청에서는요, 31일 기준에 원숭이 두창 감염이 약 200여 건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건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감염이 된 사람들이 특징이 지역은 런던에 살고 있고요. 나이는 20세에서 49세 사이가 많았고, 동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이 감염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실제 여성 감염자는 2건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 보건안전청은 이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전염을 확산을 막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서 밝혀진 팩트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그 과학적 근거가 밝혀질 것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면 이 과도하게 또 오버하는 뉴스들이 막 나와요. 네. 그리고 카더라 이러는데 그래서 공포를 전염되게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자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탄산음료부터 우유까지 물가 상승 릴레이입니다. 요즘에 진짜 장보기가 두려워질 정도인데요. 최근에 밥상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탄산음료와 우유 같은 음료들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탄산음료의 가격이 약 5%가량 인상을 했고요. 유통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부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고 물류비도 상승, 또 환율도 급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물가라는 게 원래 하나 오르면 네. 막 덩달아 다른 것들도 다 오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쇄작용이 분명히 있는데요. 실제로 탄산음료 값 하나 오른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식음료 업계에 추가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를 비롯해서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 냉동식품, 계란, 술 등도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식음료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우유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유 가격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 원비까지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연쇄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네. 물가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이 불안해져서 알루미늄이나 페트 등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있다라고 내놓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와 또 인도의 밀과 설탕 수출 금지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이런 대내적 제한만 있어도 영향을 받는데 이게 여러 제한이 동시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밥상 물가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물가 안정 언제쯤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올 하반기 이후에 이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타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사은 한의학 박사 그리고 김현진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식품생명공학 차윤환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할 스타는 누굴까 궁금한데 네. 오늘도 가면을 쓰고 앉아 계셔서 예, 누구신가요?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맑고 좋으셔서 네. 혹시 아나운서 선배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아나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가 여지까지
매번 배우분들 나오셨을 때 좀 센 캐릭터의 배우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좀 뭔가 이 지고지순하고 착한 역할을 다 맡아서 했던 그런 배우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소리가 고우면서도 선하고 이래서 맞아요. 대역을 오. 맡아도 그런 쪽, 그러니까 네. 착한 캐릭터 이런 거 많이 맡았을 것 같은. 네. 그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퀴즈를 풀다 보니까 네. 점점 촉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힌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호랑이 선생님이면 호랑이 선생님? 그러면 연식이 상당하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호랑이 선생님 그러면은 요즘 친구들은 모르지만 네. 저는 알고 있는 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호랑이 선생님 세대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분이면 주로 이제 부반장 역으로 많이 나왔던 분들이거든. 여자분들은. 반장은 남자, 부반장은 여자.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분이 아닐까?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근데 호랑이 선생님을 예인 씨는 알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처음 그죠? 들어봤어요. 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다니까요. 네. 예, 거기서 스타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나오셨다 이런 얘기죠. 예. 호랑이 선생님을 많이 보셨다는 창현한 옆에 가까이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타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주인공이었던 이제 안정훈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학년 5반 부반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이현수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뭐 그 당시에 이분들은 뭐 이제 TV 나오는 네. 하늘에 있는 분들이고 저는 은평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이니까 뭐 그게 뭐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네, 네. 아유, 세월이 많이 흘렸네. 네.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아역 배우라고 해도 이렇게 사실 가면을 쓰긴 했지만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데뷔작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놀라운데 저는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힌트 주시죠. 사극. 빵만이 신부감 1위. 저건 궁중 가채인데. 예. 중전 마마 이런 역 주로 하셨나. 그러게요. 되게 완전 네? 중전마마 이런 네. 역할인데 좀 어깨 라인도 그렇고 한복에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사실 저 가체가 상당히 무거워서 목 디스크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얼핏 봐도 얼굴을 우리가 가려놓긴 했지만 가체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중전 역할이 딱이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피부과 전문이라서 그런지 이제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피부를 되게 많이 살피는 편이거든요. 일단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윤기가 나서 누구실까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저도 딱 보면은 피부에 광채기 나다 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호랑이 선생님에 나왔으니까 연식이 좀 되면서 저렇게 단아한 역을 하셨던 분 대충 손가락에 나옵니다, 이제. 네. 어디 보자. 자, 이제 추측은 그만하고요. 네. 모셔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한 사람 가면 씌워놓고 왜 말들이 많을까. 자, 가면을 벗어주십시오. 과연?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가면을 쓰고 있었어도 그 단아함을 숨길 수 아이, 없었어요. 그럼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가 뭔가 단아한, 네.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큰데 평소에는 좀 어떠실지 궁금해요. 제가 되게 단정한 걸 좋아하는데요. 그동안 사극이나 무슨 현대극 같은 데서도 워낙에 단아하고 착한 성품으로 나와서 많이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단아하고 착한 성품뿐이 아니고 사극에 나와도 평민이 아니고 늘 궁중의 여인 아니면 뭐 양반가의 뭐 하여간 귀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늘 그런 배역이었죠. 제가 좀 V라인이 아니고 동글동글해서 그런지 좀 사극에 많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친구들은 그 청춘 발랄한 거 그런 거 찍을 때 저는 21살 때부터 안방마님 역할이었어요. 안방마님 쭉 하다가 궁에 입궁을 했죠. 안방마님의 그때 당시에 신부감 1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1등 신부가 실제로도 되셨다면서요? 그때는 아마 제가 여인천하 할 때였을 거예요. 그 여인천하가 그때 당시 시청률 1위였고 네. 그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 중에 가장 착한 성품으로 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얼떨결에 신부감 1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손을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만약에 내가 나쁜 역할이었으면 이렇게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어머님이 최고의 며느리라고 정말 하늘이 내려준 맏며느리라고 맨날 자랑을 하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착한 역을 맡았으니까 그랬지. 메이야! 이런 역이었으면. 그러면 나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최정원 씨 하면 워낙 남편분하고 사이가 좋고 또 유명하거든요. 근데 전 정말 반전이라 생각한 게 이렇게 단아하고 좀 조용한 이미지인데 남편분과 처음 춤을 추다 만나셨다고요? 진짜? 그 어느 나이트클럽에서. 네. 아니, 나이트클럽이 아니고요. 남편하고 댄스 스포츠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그때 사실 제가 이거 여인천을 하면서 아침 생방송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 2시간 정도 연애 한 3개월 하고 후다닥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야.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깨가 쏟아져요. 되게 많이 깨가 정말 깨 볶는 냄새 난다고 야. 맨날 놀리거든요. 아, 저 스텝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야. 잘하시는데요, 굉장히. 와. 아니, 집에서 밥 먹다 말고 둘이서. 운동 한번 해볼까? 눈 찌리릭 하면은 음악 들고 또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부부 공통 스포츠 취미로 저게 이렇게 좋대요. 네. 네. 근데 지금 저 아침에 이런 거 다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상으로만 저희가 보니까요. 실제로 여기서 한번 조금 한번 밟아주시면 안 돼요? 혹시 남편분도 나오시나요, 지금? 혼자 하기 좀 그럴래.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네. 아무리 제가 댄스를 좋아해도 이 아침 생방송에 그러면 아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네.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너무 기대됩니다. 아침부터 춤. 오. 음악 나옵니다. 맞아, 이렇게 살랑살랑 치는 어렵거든요. 앞에 사람하고 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부끄럽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저는 바빠서 하지 못하고 네. 한 1년 정도? 예. 오, 아주 좋은 취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상체밖에 안 나왔는데 저 이렇게 딱 보니까 발걸음을 봤거든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우셔갖고 호랑이 선생님이니까 제가 봤을 땐 저하고 같은 네. 호랑이 선생님 원래 5학년 나오거든요. 같은 5학년 같거든요. 근데 발걸음은 3학년인 것 같아서 야 진짜 아니, 근데 지금 피부가 너무 좋으셔. 저 대학생 아드님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뵙기에도 너무 네. 피부도 일단 좋으시고 활기도 넘치고 해서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행복진료실을 찾아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화장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50대가 넘어가면서 좀 집에서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좀 조언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공감되는 게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세수 팍팍 하고 거울 딱 보면 씩 한번 웃게 되지. 자신감. 좋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 이렇게 하고 거울 딱 보면 아유, 이렇게 돼요. 네, 우리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 신체에서 가장 노화가 빨리 되는 곳이 어딘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40% 정도가 피부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마스크를 끼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 질환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마스크 안쪽이 좀 따뜻해지고 뭔가 습한 기운이 돌다 보니까 세균 증식이 잘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한 저널 발표를 봐보면 9시간 이상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제 8시간 미만으로 마스크를 끼는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 질환, 피부염이 생길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네. 다행인데 그래도 햇빛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요즘에. 오늘도 뭐 30도를 웃도는 날씨일 거라 그러고. 네. 이러니까 피부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야외 운동을 워낙 자주 즐기는 네. 편이라 이렇게 모니터에 보면 파일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이 탔어요. 진짜 민망할 정도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우리가 노화라는 게 자연적인 노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가 있고요, 광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자연 노화가 1이라고 하면 광노화가 4 정도예요. 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오. 그래서 이 광노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이 정말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자외선 차단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여름 해수욕장 이런 데만 신경 썼는데 평상시에도 이 자외선 차단 신경 써야 하는 건가요? 네, 평상시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자외선은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생후 처음에 딱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서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게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자외선 차단에 좀 유의를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여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외선 관측값을 한번 봐보시면 3월부터 쭉 자외선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바로 지금 이 6월이 가장 자외선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자외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뭘 신경 써야 될지 오늘 행복진료실에서 나눠볼 건강 주제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 건강 주제는요. 방심하면 늙는다. 노화 유발 3대장입니다. 네. 노화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걸 뭐 어떡하겠냐. 이러고 그냥 방치하고 방심하면 더 노화가 아까 광노화라고 그러셨는데 네. 광속도 노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노화 유발 3대장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외선. 자외선. 네. 역시나 자외선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네,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일단 색속성 질환들, 뭐 주근깨, 기미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자외선을 많이 피하셔야 되는데 또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 나왔던 광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가 마치 가죽처럼 좀 두꺼워지는 느낌들. 거기다가 주름이 심하게 파이게 되니까 자외선 차단에 항상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근데 햇빛 좋은 날에는 이불 말리기도 좋고 빨래 말리기 너무 좋은데 피부가 늙는다니까 굉장히 겁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그 물컵 있잖아요. 물컵 그 살균 소독해 주는 것도 다 자외선이거든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외선이 갖고 있는 아주 약간의 순기능인 거예요. 아주 약간의. 물론 자외선 덕분에 우리 식물들은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이게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우리 인체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뭐 백반증,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아까 전에 이제 살균 이런 것 역시도 똑같은 거죠. 그거는 자외선이 갖고 있는 진짜 일부분의 이 순기능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것들 빼고는 다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적으로도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 항상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자외선 A, B, C 뭐 등등등 이렇게 네. 있는데 우리 저 노화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은 뭐예요? 그렇죠. 자외선은요, A, B, C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자외선 A입니다. 이게요, 생활 자외선이라 그래서 아주 지구에 도달하는 거에 90에서 95% 정말 많은 양이 자외선 A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이게 깊이 들어갑니다. 피부 속 깊이 들어가서 콜라겐 파괴시켜주고 엘라스틴 같은 거 다 파괴시켰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서 네. 이거를 우리가 노화광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날이 좀 흐리거나 혹은 실내에 있을 때는 자외선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애석하게도 자외선 A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흐린 날에도 이 농도가 진해가지고요 영향을 끼쳐요. 심지어 커튼을 치고 있는데도 그 커튼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정말요?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자외선 A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야.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니 저거 오늘 호랑이 선생님 세대들이 알고 있는 거 마징가 제트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인데요. 왼쪽 오른쪽 서로 다른 거. 되게 심하네요. 이게 자외선 때문이에요? 네, 아니라고? 한 사람인 거예요. 딱 한 사람. 어머. 28년간 트럭 운전을 했던 69세의 남성분입니다. 우리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한쪽으로 왼쪽에만 많이 햇빛을 쏘이게 되잖아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 창가 쪽 피부가 저렇게 많이 망가지게 된 것이죠. 어우, 야. 어떡해. 이 사진을 보면 당장 우리 빨리 선크림 바르고 양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지금 접은 피부 상태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거를 이제 편측 광노화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보면 왼쪽이 광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파여 있는 특징을 가진 게 바로 광노화입니다.
네. 야, 진짜 저 이제 운전할 때 우리도 얼른 선크림 좀 바르고 자외선 차단 신경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노화 유발 3대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셀룰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셀룰라이트도 노화랑 관련이 있나 보죠? 그렇죠. 나이살의 대표적인 거 바로 셀룰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고 지방하고 노폐물이 섞인 염증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 보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제 지방 덩어리예요. 지방 세포. 네. 근데 이제 그게 노폐물하고 막 얽혀져서 덩어리가 커지면서 주변에 결합 조직까지 변성이 오면서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오렌지 껍질처럼 되는 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저는 출산하고 나서 셀룰라이트가 생겼는데 이게 살이 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노폐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 셀룰라이트가 문제가 여성들에게 잘 생겨요. 그 이유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런데요. 에스트로겐이 지방 세포의 지방 합성을 또 막 증가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보면 10대 사춘기 때 한참 성장기에 또 잘 생기고 우리 가임기인 20, 30대 때도 잘생기고 폐경기인 40, 50대 때에도 잘생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 어떤가요? 1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일평생이 계속인데요. 셀룰라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죠. 아, 정말 관리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노화 유발 3대장. 세 번째 뭔지 보시면 탈모. 탈모 네. 얘기가 결국 나왔네요. 네, 우리 노화로 인해서 이 모발 숱도 줄어들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탄력과 윤기가 떨어진 모발로 인해서 인상까지도 좀 칙칙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탈모하면 거의 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많지만 요즘 이 젊은 층에 있어서는 영양 불균형 또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젊은 층의 탈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이렇게 머리에 닿는 햇빛 때문에 여기도 뜨거워요. 맞아요. 이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 탈모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 두피가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안쪽에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를 받쳐주는, 모근을 받쳐주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탈모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정원 씨가 관리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 수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눈을 못 떼는 게 이게 화면에 담길까 싶어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그 일상 속에서 어떤 비법을 가지고 있을지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정원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은 한 스튜디오입니다. 사진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은 누구시죠? 든든한 제 남편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원 남편 윤승입니다. 그리고 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윤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정원 아들 윤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요. 우리 막둥이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지금 올해 이제 대학생 신입생으로 입학하고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그냥 가족 사진 우리 막둥이 사랑이랑 같이 한번 좀 남겨보고 싶어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다리 한번 올릴까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다리 안 서서 앉으세요. 난집도 이렇게 해요? 네. 상태가 안 하시면 돼요. 자, 촬영 들어가고 있어. 하나, 둘, 셋. 아들 대학 입학 기념으로 2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 첫 사진은 성공적이네요. 여자 이렇게 귀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근데 사진이 재밌던데? 그래? 그럼겠지 뭐. 알았어. 의자 왔다. 자기 망가지고. 자, 촬영 들어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사진 작가의 주문에 맞춰 포즈를 취하는 정원 씨와 아들. 반면 남편은 좀 부끄러워하는데요. 그래도 사진은 잘 나왔네요. 또 하시면 잘하시네. 안 하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찍으니까 21년 만에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찍은 사진 어떻게 나왔을까? 되게 화사하세요. 피부톤도 하얗시고.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목욕탕 같은데 가서 이제 맨 얼굴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화장 안 한 게
피부 때문에 그게 더 예쁜 것 같다고 그러시고 나이 제가 50대라고 그러면 다 조금 놀라시기는 해요. 전에 어떤 M본부에서 그때 피부 나이 측정했는데 제가 그때 40 중반에 그때 그 방송을 찍었었는데 30대 초반으로 나섰어요. 생얼로 나가가지고. 사진 작가에게 인정받은 정원 씨. 그녀의 동안 비결을 파헤쳐라. 일상을 관찰해봤는데요. 갑자기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정원 씨.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얼굴에 대더니 활짝 웃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중년 여성분들 이게 이중턱 되고 턱선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턱선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운동하고 있어요. 일단 양손을요, 얼굴 볼에다 갖다 대는데 약간 V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손을 대고서 약간 지그시 위로 올리듯이 처진 살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약간 힘을 줘서 살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10초, 15초 정도 있다가 손을 떼시면 돼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핫한 리프팅 시술 없이 젖은 볼살을 올려주는 운동법. 두 번째는 손가락으로 볼살을 올린 후 입꼬리를 올려 웃는 동작인데요. 광대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페이스 요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웃듯이 하면은 계속 이제 턱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긴장감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효과를 본다고 해요. 운동하고 있는 거야? 아니 사진 찍기 전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에도 하지 벌써. 아침에도 했어? 그럼. 얼마나 어려 보이려고. 그럼 좋지 않아 자기? 진짜 효과가 있나? 안 그래도 어제 저 윗집 엄마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사진 찍었는데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근데 나도 이렇게 아름하다고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운동해서 그 효과를 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지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게. 자기도 해봐. 뭐를 해? 얼굴 작아지는 꼬집기 운동을 나 따라서 한번 해봐. 이거 하면 얼굴이 작아지는 거야. 꼬집어? 근데 막 이렇게 되고 꼬집는 그런 거 아니고 봐봐. 자, 엄지 검지하고 처음에는 여기 턱 있는 데다가 요 두 번째 마디 여기다 대고 이거를 해. 이 밑에 턱 밑에 움푹 들어가는 데 있지. 그걸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꽉. 놨다 집었다는 거야? 10회 정도. 꾹꾹.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코 옆에 여기를 이쪽 손으로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은 요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데 있지. 얘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줘. 그런 식으로. 근데 난 아직까지는 한 손으로는 안 돼. 그래서 우선은 코 옆을 자기가 나보다 얼굴 작다는 거야. 아니 손이 큰 거 아니야? 그치? 손이 큰 거지? 자, 그러면 코 옆을 꾹꾹 눌러주고 이거 자신만의 동안 비법을 남편에게까지 전수하는 정원 씨. 귀 뒤에 있는 혈과 광대뼈 라인을 눌러주면 얼굴 근육에 자극을 줘서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마의 눈썹 밑을 눌러주는 동작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네요. 7, 8, 9, 10. 과연 운동 효과 바로 나타났을까요? 열. 봐봐. 달라졌어? 좀 여기가 올라간 것 같은데 살짝? 나는 어때? 나는 잘 됐는데? 자기는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기는 한데 여기도 약간 그래? 선도 그렇다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들여서 경락을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 들이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하자고. 얼굴을 동안으로 만들자고. 알았지? 알았어. 열심히 하자 우리도. 알았어. 자기 내가 아직까지 사랑하니까 자기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러면 또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얼굴 팩 갈 때 남편 얼굴에도 팩 같이 해주고 저 이렇게 뭐 얼굴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또 이렇게 해주면은 본인은 싫어할 텐데 제가 또 하자고 그러면은 좀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요즘 머리는 괜찮나? 내가 볼 때는 예전보다 아, 머리 아픈 거 말고 머리. 아니. 자기 고민 많이 하잖아.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편하게 자연스러운 생각해. 거지. 탈모야. 남편이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예, 진짜 탈모로 병원까지 갔었던 남편. 자기가 탈모 때문에 고민이 있으니까 내가 그 고민을 조금 덜어줄게. 아,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아, 지난번에 먹은 적 있어. 응, 자기 없을 때 좀 막아. 그런데 콜라겐은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탈모가 걱정인 남편의 고민을 덜어준다고요? 저분자 콜라겐인데요. 이게 피부에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효과를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 남자들 탈모에 또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항상 좀 고민하길래 이제 좀 같이 먹으면서 건강 좀 챙기려고요. 사랑이 꽃피는 정원 씨네 가족. 평소 요리가 취미인 정원 씨의 식탁이 궁금한데요. 피부 관리를 위해 음식을 할 때마다 꼭 특별히 챙겨 먹는 게 있답니다. 토마토하고 붉은 파프리카가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꼬박꼬박 좀 챙겨 먹고 있어요.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프리카 샐러드에 비타민C가 풍부한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까지. 정원 씨의 피부 동안법, 이 식탁에 다 있네요. 희원아, 밥 먹자. 앉아, 밥 먹자. 두부에 희원이 좋아하는 고기. 닭 안심. 가자.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긴 엄마표 밥상. 고기만 먹지 말고 이런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이런 걸 많이 먹어야 피부가 더 윤기가 나는 거야. 피부 동안 밥상. 가족들은 입맛에 맞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거저거 만들고 생각보다 맛이 좋으니까 또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서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동영상에 있는 거 다른 사람이 한 것들 보면서 항상 따라하고 맛있게 하고 그래요. 50대 대표 동안 정원 씨의 하루. 그녀의 동안 비결은 가족들의 사랑과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우리 중년 여성분들 바쁘시겠지만 정말 시간을 조금 내서 피부 관리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정말 나이보다 젊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최정원 씨 건강 비법이 나왔네요. 화목한 가정이네. 맞아요. 저게 무엇보다 건강 비법이에요. 저렇게 가족들이 막 사이좋고 이런 거 보면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정말 비법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 좀 부끄럽네요. 아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자신이 있는데 제 일상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진단을 해주신다니까 네. 긴장해서 살짝 배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최정원 씨 일상생활을 봤으니까 우리 전문가 진단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현진 선생님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다 좋은데 제가 또 눈여겨본 거는 건강과 피부에 좋은 식단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쓰셨는데 네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아서요. 피부의 면역력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건강에도 좋지만 칼로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약간의 개선점을 굳이 꼽자면 이제 라이코펜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같이 조리를 하면 훨씬 더 체내 흡수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는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당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최정원 씨의 건강 점수는 몇 점일까요? 한번 써서 들어주시죠. 저는요. 꽤 건강 높을 것 점수는 95점. 오. A 플러스인데. 네, 맞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좋네요. 아까 지용성이라고 기름에 이렇게 해서 네네. 요리하세요. 요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네. 네.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네. 진단해 주십시오. 저는 보는 내내 한의사이다 보니까 아까 얼굴 이렇게 마사지 막 서로 해줬잖아요. 네네. 이거 너무 좋게 봤어요. 근데 또 마사지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뭐 승장혈,
거려, 지창, 협거 알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얼굴 뭐 리프팅이 되거나 네. 얼굴 알면 좋게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는 혈자리들을 올바르게 잘 이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점수는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조금 낮은 점수 줬다가 아니 뜻만 좋고 낮은 점수 주면 뭐하냐. 네. 여기서도 한마디 들었는데 네. 아니 환자분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뭘 그래. 오늘은 깎지 않습니다. 1점도 안 깎고 야,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이 나왔어. 와. 100점 처음 보는 것 우리 같아요. 저 모상 선생님이 네. 은근히 성격이 극단이네. 뭐 아니면 또 뭐 아니면 너네 정말. 오늘 어때? 결과 어떻습니까? 아까는 살짝 긴장을 해서 배도 살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단 내려주셨으니까 이제 행복 처방도 우리가 네, 받아봐야 되겠죠? 받아야죠. 자, 어떤지 보겠습니다.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지 똑똑한 자외선 차단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똑똑한 자외선 차단법인데 이 자외선 차단제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이 선크림을 어떻게 바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운전 여름에 많이 하시잖아요. 운전할 때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 자리에서 하실 거죠? 네. 그 옆으로 좀 네, 서주시겠어요? 저도 함께 네. 나가서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워낙 날이 더워지고 볕이 따가워져서 자외선 차단법 제대로 배워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어떤 거부터 좀 배워볼까요?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진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여기 보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도대체 뭔지 SPF라는 게 있고 PA라는 게 있는데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고요. PA라는 거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요, 내 피부에 맞는 것 중에는 조금 더 높은 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50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50 이상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제형도 피부가 건조한 사람은 크림을 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좀 묽은 거는 지성 피부에 맞다라고 보면 되죠. 네. 근데 차단제 그 쓸 때 양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차단제를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네. 보통 1제곱센티미터당 2mg 정도를 쓰시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정도냐, 네.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아, 한 마디. 네,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꽤 많은데요? 진짜 양이? 꽤 네. 많죠. 이걸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얼굴 모형을 보고 어떻게 네. 발라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이마 잘 발라야겠죠. 이마 발라야죠. 네, 뭐 얼굴 이런 데는 다 바르는 거 다 아실 텐데 이제 잘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귓바퀴. 귀도 발라요? 안 바르는데. 귓바퀴, 귀 뒤. 네. 이런 데가 굉장히 잡티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노화가 많이 됩니다. 여기도 잘 바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빠지는 데가 목이에요. 목 안 바르는 턱 밑에, 목 이런 데를 좀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잘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네. 선생님,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바르면 저는 좀 밀리더라고요. 밀리지 않아요? 밀려서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는요. 얇게 한번 바르고 시간차를 두고 또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겹겹이 바르면 밀리는 게 조금 덜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의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요 스프레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번 손으로 써보시겠어요? 네. 스프레이를 쫙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스폰지로 아, 미스트 뿌리. 네,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이 정도? 그다음에 요거 스폰지로 한번 톡톡톡톡 두드려 이렇게 보세요. 두드려서 네. 지금 제가 좀 그래도 잘 발리죠. 네, 진짜 흡수가 훨씬 다르네요. 잘 되고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해도 훨씬 덜 밀려요. 아, 그러네요, 진짜. 이게 방법이네요. 촉촉하게 잘 스며드는데요, 보니까. 지금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사실 밀려서 저는 양을 많이 못 바르는데
한번 이렇게 미스트를 한 겹 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라주면 발라주고 굉장히 또 바르고 또 촉촉합니다. 바르고 덧바르는 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바른 경우 그 후에 화장을 안 하면 저는 또 클렌징이 고민이더라고요. 제대로 클렌징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냥 선크림만 바른 경우에 그냥 대충 세안만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 성분하고 동일하게 뭐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잔여물이 남게 되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가 화장 지우는 것처럼 1차 세안, 2차 세안 이렇게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하지만 화장 지울 때 이제 뭐 크림이나 젤, 뭐 오일 이런 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지워주시고 2차 세안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게 자외선 차단의 첫 번째 단계였다면 네.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두 분 운전할 때 자외선 차단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보통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는데요. 선글라스, 그렇죠. 선글라스. 얼굴, 눈 주변 가려야 되니까. 네. 많이 끼고 저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할 때 주로 이렇게 모자를 사용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니는 그렇죠. 많이 가리게 그런 경우 되니까. 많거든요. 이렇게 모자. 일단 선글라스 모자 다 좋은데요. 네. 여기에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요. 선글라스를 선택을 할 때는요. 이 선글라스의 그 아래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잘 좋고요. 그리고 또 너무 어두우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어두운 게 좋다라는 거고 또 큰 거를 쓰시는 게 자외선 차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야구 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비추천인 게 너무 챙이 작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좀 가릴 수 있는 요런. 네, 이런 번거지 모자를 써야 되는 거군요. 이것도 약간 챙이 작고요. 조금 네. 더 커서 얼굴 아래까지 가리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넓고 네, 챙이 네, 큰 네. 번거지 네, 모자. 네, 네. 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차단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 팔 타는 거 너무 싫잖아요. 아까 팔 그렇죠. 탄다고 그랬잖아요. 팔 엄청 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토시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토시 중에서도 이 손까지 이렇게 연결된 토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운전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그냥 아예 차에다가 두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매일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팔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토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얼굴 너무 이거 작다 그랬잖아요, 모자가. 네. 이런 쉴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너무 투명하긴 한데 약간 자외선이 차단되는 쉴드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차단 제대로 네, 된 네, 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좋네요. 이걸로 진짜 이렇게 딱 가려지는데요. 그러면은 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가리고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광노화의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철벽 타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바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모자라든지 팔토시까지 이용해서 똑똑한 차단법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운전할 때 아주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야외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확실하게 자외선 차단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 열받은 두피를 지켜라. 네. 열받은 두피. 열받은 두피. 우리 아까 자외선이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예과 때 바닷가에 놀러 간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그때 제가 삭발을 했었거든요. 얼마 뜨거워. 다 탔는데 태어나서 아니 두피가 타서 우리 살 벗겨지 두피가 아니 그대로 벗겨졌어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이러니까 아 나중에 대머리 되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때 이제 배웠던 방법인데요. 네. 바로 이제 오이와 우리 자소엽 그리고 알로에겔을 이용한 두피를 식혀주는 뭐 두피 마사지 팩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실 탔을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감자 아니면 오이잖아요. 오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이를 갈아 주시면 돼요. 갈아서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알로에겔 아니면 수딩젤 아무거나 사용 다 하셔도 좋아요. 요건 역시도 동량입니다. 요거를 3스푼 정도, 요건 역시도 3번 정도 펌핑을 해서 넣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33? 네, 거기에 우리가 자소엽을 사용을 했는데 자소엽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열기를 확 날려주고요. 또 올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발랐을 때 혈액순환 촉진을 시켜서 두피 모근에 많은 영양분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건 역시도 똑같이 3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셋. 이러면 다 완성됐어요. 요거 요대로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네. 옆에 이제 마네킹 보시면 벌써 모발이 칙칙하잖아요. 네. 아유. 이런 분들 이렇게 푸석푸석하다. 네, 아우. 여기 두피에다가 계속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염색할 때 우리 목은 염색하듯이 네. 전체를 다 바를 필요는 오. 없고요. 이렇게 또 조금 넘겨서 오. 네, 그다음에 또 조금씩. 이분이 너무 퍼석퍼석하네요. 네. 최대한 많이 발라주시고 한 네. 10분 정도 랩핑을 해주신 다음에 10분 있다가 머리 감아주시면 일주일에 요거 한 2-3번만 해주면 두피 건강 문제 없이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만들기 어렵지 두피를 않네요. 진정시켜줄 네,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일 나쁜 거는 열 받았는데 열 받는 거거든. 진짜 열받는다. 그죠? 그건 열을 없어야 내요. 되겠어. 네. 안에서 열이 오르는데 밖에서 열 받는 밖에서도. 거.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자, 차현환 박사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러니까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일단 콜라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그러면은요, 어떤 거냐?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에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은 60쪽에나 되는 세포들이 이 우리 몸속을 구성하고 있는데 세포하고 세포는 서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것들을 서로 잘 붙어 있도록 해주는 세포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의 역할인데요.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잘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부도 떨어지게 되면 피부 노화가 오게 되고 혈관도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노화되고 근육도 떨어지면 근육이 노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늙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는 건 그 콜라겐도 저분자 콜라겐이잖아요. 이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건 뭐냐면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사이즈가 작은 콜라겐들을 우리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콜라겐 하면 피부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줄 몰랐네요. 네,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콜라겐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20대 때 정점을 찍었던 콜라겐이요. 나이가 들수록 매년 1%씩 감소를 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완경이 지나고 나면 5년 이내에 30%나 더 급감하게 됩니다. 네, 수치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현미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20대랑 50대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20대는 완전 콜라겐이 다르네요. 저렇게 치밀하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50대는 콜라겐이 많이 느슨해지고 빈 곳이 많아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세대에 더욱더 콜라겐 섭취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콜라겐 하면 닭발, 족발, 돼지 껍질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닭발, 족발, 돼지 껍질 맛있죠. 네. 이런 것들을 육류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커요. 한 축구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어리 콜라겐. 요게 한 골프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어금니를 깨물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더 작은 사이즈의 콜라겐으로 만든 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인데 사이즈가 얼마냐? 머리카락의 12만 5천분의 1 사이즈까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사이즈로 줄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 과정이 그지 필요 없이 우리 몸을 먹으면 바로 쑥 하고 흡수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만 5천분의 1만큼 머리카락도 가는데 그것만큼 가늘다니 아예 보이지도 않은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다 이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흡수가 빠른 거는 이제 인지는 했는데 어느 정도 빠른지는 실험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얼마나 빠른지를 확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를 시키고 관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4시간 후에
피부, 뼈, 연골, 힘줄, 즉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콜라겐이 흡수돼서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체내 흡수된 후에 어떤 효과,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국내 한 피부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많은 40에서 60대 여성들 7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후에 피부 변화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섭취 6주 만에 피부 보습 개선이 확인이 됐고요. 섭취 12주 만에 탄력, 눈가주름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에서 60세 안면부가 건조한 여성에게 12주 동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했더니 우리 섭취 2주 후엔 시험군에서 63.42%에서 피부 각질이 줄어들었고요. 섭취 12주 후엔 82.93%의 피부 각질이 줄어들었고 섭취를 중단하고 2주가 흘렀는데도 75.61% 피부 각질이 줄어들게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각질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위가 발 뒤꿈치잖아요. 맞아요. 네, 40에서 55세 중년 여성에게 12주간 하루에 6g씩 어류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발 뒤꿈치 각질이 67%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이 어류 콜라겐이 각질층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섭취를 중단했는데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러면은 콜라겐 선택할 때 이 분자 크기가 작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분자 크기가 작은 걸 선택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피부와 동일한 구조의 콜라겐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요걸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작은 걸 먹으면 흡수는 잘 되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되려면은 피부와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콜라겐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좀 말을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좀 보기 쉽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뭐 얼음틀이 있고, 근데 얼음틀을 우리가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일반 콜라겐을 넣으면 사이즈는 작든 크든 간에 들어와도 흡수율은 높지만 이용이 안 돼요, 잘.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이즈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넣으면 사이즈도 작아서 흡수가 잘 되는데 동일한 구조니까 저렇게 쏙쏙쏙쏙 들어와서 흡수가 다르네요, 되고 확실히. 이용까지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서 흡수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피부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이용하셔야지만 피부에서의 이용률도 올라가는 그런 장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어류 껍질을 잘게 쪼개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가지고. 야, 이거 아침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몬드에 뭐 호박씨까지. 요거트도 있고. 네. 아우. 와, 맛있다. 전혀 비린 뭐 그런 향이나 맛이 없네요. 오, 전혀. 맛있네. 근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준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호박씨도 있고요. 자, 이제 콜라겐을 먹는데 콜라겐에 좀 이제 도움이 되는 짝꿍이 또 있어요. 그 짝꿍이 바로 뭐냐? 비타민 B7이라고 하는 비오틴 성분이거든요. 요게 콜라겐과 함께 먹어와야지만 우리 몸속에서 이너 뷰티, 즉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을 잘 합성하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견과류를 집어넣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몬드나 견과류, 호박씨 같은 것들은 그 속에 비오틴 외에도 다양한 뭐 아연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대사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비오틴과 같이 드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네. 근데 견과류에도 들어있다 하면 그냥 식품으로도 섭취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비오틴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의 89.5%는 비오틴이 부족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라겐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합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비오틴이 체내에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비오틴은 체외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10명 중에 9명이나
비오틴 결핍이라는 거고 우리도 대부분 그럴 그렇다는 것 얘기인데 같아요. 네. 그러면 콜라겐 합성률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네, 체내 비오틴이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잘 되질 않으면서 피부염이나 탈모가 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여성 탈모 환자 120명에게 90일간 이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하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탈모, 윤기, 모발, 강도 등이 모두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과 비오틴을 항상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또 다른 효능은 뭐가 있을까요? 지긋지긋한 셀룰라이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2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요 24주간 섭취를 시키고 변화를 봤는데 12주 후에 허벅지 셀룰라이트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4주에는요 체중은 약간 증가했지만 허벅지 셀룰라이트는 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 국내 콜라겐 제품 중에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요 마크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0mg이니까 양을 지키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원 씨는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그래도 좋으셔서. 뭐 네. 부족한 점을 오늘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하면 더 좋은 피부를 거듭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한낮에 더워요. 네, 한낮에 날이 굉장히 덥다 그러고요. 또 주말에는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날씨 철저히 확인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